봅시다. 11번이요. 자, 일단 11번은 발음 문제니까 이게 그렇게 정답률이 낮지는 않은데 한번 연습해 볼게요. 거기 보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죠. 교체 탈락 추격 첨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니네 웬만한 분명히 이번에 11월 모여서 그럴 거야. 문법은 다 그래요. 거의 그래요. 의문 변동은 웬만하면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용언에 관련해서도 웬만하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문장 성분에 관해서도 웬만하면 하나 나옵니다. 요 세 가지는 거의 나와요. 근데 이제 안 나온 게 뭐 형태소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의문로는 이건 다 나왔고, 형태소나 아니면 이제 어휘 같은 거 나올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거의 나와. 그리고 의문의 변동은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거기 봐봐. 교체 탈락 추격 첨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거 뻔한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 의문 변동이 나오면 니네 알고 있는 지식으로 푸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에 관해서는 니네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볼게요. 맨 처음에 급행열차부터 봐. 이거 저 4개밖에 없으니까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급행열차 발음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한테 약간의 지식을 묻는 게 이 발음이 뭐냐를 물어본다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발음을 주긴 준다고. 근데 안 주게 되면 니네가 밝혀내야 돼요. 급행열차 어떻게 하죠? 행 열차가 아니라 열차죠. 맞는 발음은 이게 돼요. 그러면 일단 뭐지? 이거 축약이에요. 이렇게 해서 축약. 그 다음 하나도 없는 게 추가됐으니까 니은 첨가. 이거만 다 따지면 돼. 그 다음에 깨끗하다는 니네가 약간 시간 없으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 깨끗하다 같은 경우는 물론 약간의 그 논란이 있긴 있는데 일단 뭐부터 가야 돼요? 발음이 어떻게 돼요? 타다잖아요. 뭐부터 가야지? 일단은 대표음 가야죠. 그 다음에 요 두 개 합해서 요렇게. 이거는 축약. 요거는 음절 끝소리.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맛없다. 자, 맞는 발음은요? 따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일단 얘가 대표음 바뀌어서 뒤로 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음절이 끝소리.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얘는요. 비읍 시옷이 이쪽에 보니까 비읍밖에 없잖아요. 탈락.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얘가 바뀐 된소리 대기. 교체, 탈락, 교체, 축약, 첨가. 자, 마지막이요. 영업용은 니네가 덜 볼 거라서, 비교적 덜 본 거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틀렸다면 얘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 맞는 발음은요. 엄용이에요. 이거를 헷갈리게 되면 틀려버린다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비음화. 없던 게 들어갔으니까 니은 첨가. 교체, 이것도 교체, 축약, 첨가, 축약. 그래서 맞는 거 찾으면요. 이제 짝 맞추면 된다고. 교체와 탈락이 있는 거 골라주면 되고. 교체와 탈락. 그 다음에 교체와 축약. 교체와 첨가. 어딨냐? 교체와 첨가. 마지막 축약과 첨가. 그래서 4번, 3번.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시간이 걸리는데 니네 의문의 변동 나오는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험에 11월 모의고사에 의문 변동이 나오면 급하게 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확실하게 해. 이게 니네가 헷갈리게 되면 만약에 요거를 그냥 합쳐가지고 이렇게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당황할 거라고. 여기도 그래요. 이거 대충 생각하면 이렇게 볼 거야. 영업용.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찾는 게. 찾으면 쉽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 또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12번.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이거 뭐 답만 볼게요. 3번. 물리다 1의 용례로 버스가 고장이나 승객들이 차표를 도로 물리는 소동이 있었다. 환불이잖아요. 환불. 환불이면 이거는 뭐에 가까워요? 환불의 개념이니까 물리다 3의 1의 1이에요. 다 써야 돼. 물리다 3의 1의 1이야. 그러니까 그냥 물리다 3 그러면 안 되고 물리다 3의 1번 뜻의 1번 뜻이에요. 여기까지 써줘야 돼. 그러니까 니네 12번에 3번은 뭔가 환불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걸로 가야지 거기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리다 1은 아니에요. 나머지는 맞고요. 18번 볼게요. 13번. 13번이 여기 있는 문법 5개 중에 약간 까다로운 거니까 좀 신경을 써서 보도록 합시다. 부사는 수식하는 범위에 따라. 이거 품사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문장 성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여기 문장 성분 나왔지? 1번 의문의 변동, 12번은 어휘, 13번은 문장 성분. 거의 이래요. 수식하는 범위에 따라 문장 하나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로 나뉠 수 있다. 이 중에 성분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때로는 체언도 할 때가 있고요. 관형사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자, 기억. 그녀는 매우 빨리 달린다. 매우가 지금 수식하고 있는 게 뭐죠? 빨리예요, 달린다예요? 빨리입니다. 빨리. 빨리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니은. 설마 나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 이거는요. 이건 문장 전체. 나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예요. 디귿.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우체국이 있다. 얘 바로가 수식하는 건 옆입니다. 옆. 바로 옆. 내 차는 얼마 전까지 아주 새 차였다. 아주가 수식하는 건 새입니다. 미음. 과연 그 아이는 재능이 정말 뛰어나군. 정말이 수식하는 건 일단 이거 2개 있잖아요. 정말이 수식하는 건 뛰어나군. 과연이 수식하는 건 문장 전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건 니은이랑 미음의 과연. 그 다음에 기억이 수식하는 건 뭘까요? 빨리였는데. 기억이 수식하는 건 빨리가 뭐예요? 부사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부사를 수식하는 거. 니은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 그 다음에 디귿 바로 옆이니까요. 이거는 체언을 수식하는 거.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새니까. 니네 이거 헷갈리는데 이거 정도는 외워두면 좋아요. 새는 요거만 아니라면 요거 아니면 얘는 관형사예요.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외워두는 게 좋아. 이거의 뜻이라면 얘는 관형사입니다. 가끔 니네가 이거를 체언하고 헷갈리는데 아니야. 새는요 관형사예요. 이거는 물론 체언이지만 요 개념은 관형사야.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을 같은 경우는 관형사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 마지막에 미음. 앞에 거는 문장 전체. 뒤에 거는 용언. 짜 맞추면 되지. 1번. 기억에서 매우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다. 2번. 니은에서 설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3번. 디귿에서 바로는 명사, 체언을 수식하고 있다. 4번. 리얼에서 아주는 관형사를 수식하고 있다. 니네가 아마 이거 틀렸다면 이걸 몰라서 틀렸을 거야. 새를 체언이라고 착각을 하면 틀리게 돼요. 그리고 니네가 이걸로 많이 헷갈리고 많이 틀리는 게 사실이야. 과연은 정말, 과연과 정말은 문장 수식하고 있다. 아니지. 과연은 맞지만 정말은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용사죠. 뛰어나다. 그래서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14, 15 볼게요. 시제에 나오는데 시제는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볼게요.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 시의 전후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고의 문법 범주를 가리킨다. 문법 범주라고 하는 거 그냥 어렵게 보지 마요. 그냥 문법이구나 그러면 돼요. 이때 발화시는 말하는 시점을, 사건 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말한다.
과거 시제는 일반적으로 사건 시가 발화 시에 선행하는 시간 표현 규정하는데 말이 어렵지만 사건이 예전에 발생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말하기 전에 발생한 게 그 얘기야. 사건 시가 발화 시에 선행하는 시간 표현 규정되는데 주로 어미, 그 다음 관형사형, 니은 등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리고 또요. 어제나 옛날과 같은 시간 부사와 결합하여 의미가 구체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을 통해서 두 가지 단절된 상황 아니면 먼 과거를 표현하기도 한다. 과거 시제 서너말 어미 중에 더는 발화자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할 때 쓰인다. 주어가 1인칭 경우에 쓰임에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여기 지금 그거 네 줄이요. 먼 과거부터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표시 좀 해놔. 이따가 오른쪽에 14번 풀 때 써먹읍시다. 이따 한꺼번에 볼게요. 이 사용되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현재의 일이나 사건 시가 발화된 미래를 표시하는 때에도 쓰일 수가 있다. 그때 다르다. 하지만 주로 과거다. 현재 시제는 일치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동사는 니은이나 는, 형용사는 서너말 없이 그냥 쓰인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쓰면 돼요. 관형사형 어미 는, 니은을 통해서도 현재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시간 부사어 구체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현재 시제는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사실, 미래에 예정된 일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기도 한대요. 미래 시제는 당연히 미래고요. get이 사용되고요. 리가 사용되어 yes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것도 밑줄 좀 쳐봅시다. 이거 15번 할 때 씁시다. 리는 yes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번 먼저 볼까요? 15번 먼저 봐요. 15번 먼저 풀어볼게요. 15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잘 보세요. 중세국어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게요. 니네 웬만하면 현대어풀이 나와. 현대어풀이 가지고 푸는 거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중세국어 특징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거요. 내 하마 명종호라. 현대어풀이 주검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죽었다. 이거 비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따옴표를 봐. 내 하마 명종호라. 다운편에 있는 게 이게 똑같은 거 아니냐? 내 이미 죽었다.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하마가 이 임이고 명종호라가 죽었다고 똑같은 얘기고 그거를 파악하면 금방 푸는 겁니다. 밑에 봐. 1번 봐요.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음이 없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게 왜 맞냐면 봐요. 여기는 지금 없단 말이야. 명종. 이거는 시제랑 관계 없잖아. 호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기는 지웁시다. 과거죠? 과거 표현 없죠? 시제 표현 없지? 그러니까 1번 맞죠? 다 지워버리면 돼. 나를 볼게요. 내 농담하다라. 농담하다라래요. 내가 농담하였다. 이것도 똑같이 써보도록 합시다. 내 농담하다라 다 지우고요. 이렇게 가. 하다라가 하였다예요. 똑같은 것도 지웁시다. 이거야. 이게 이거예요. 다라가 였다. 밑에 봐요. 2번. 주어가 1인칭이므로 선어말음이 다를 사용하여 과거 의미 나타내고 있다. 이게 앞에 있는데 앞에 안 읽은 부분에 있지만 본문에 이게 나옵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나와요? 네. 그리고 해석판에 뭐가 나오죠? 내가. 1인칭 맞죠? 1인칭이니까 이게 쓰였다. 그리고 이쪽에 뭐예요? 였다. 과거 나왔죠?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3번. 내 이제 묻나다. 그리고 현대풀이 봤더니 내가 이제 또 묻는다. 그러니까 위에서 나가 밑에 는하고 똑같아요. 선어말음이 나를 통해 현재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좋아요. 자, 4번 봐.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건데 하늘이며 사람 사는 땅을 다 매호와 세계라 하나니라. 하나니랍니다. 하나니라. 위에 거에서는 하나니라라고 돼 있고 이게 똑같은 게 한다예요. 자, 밑에 4번을 봐. 현재형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서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뭐 괜찮죠? 자, 마지막 5번 봐요. 내 이제 분명히 너다려 니롤이라. 니롤이라. 닐오리라. 리가 나왔지? 밑에요. 너에게 말하겠다. 5번을 봐요.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서너멀 어미를 통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미래가 맞긴 한데 거기에 맞긴 한데 니로 리라에서 리가 쓰였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읽은 거 다시 가봐. 다시 본문에 가봐요. 다시 본문의 왼쪽 단의 밑에서 네 번째를 봐요. 리가 사용되어서 예스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근데 15번에 5번에 뭐랬죠?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그랬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 2, 3, 4도 뒷부분까지 봐야 확실하게 나오긴 하지만 지금 읽은 부분을 잘 보면 5번이 틀리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되죠. 다시 돌아올게요. 14번 풀어야지. 자, 앞으로 돌아옵시다. 자, 14번 봐요. 14번 봐. 다음은 현대국어 시제에 대한 탐구활동 제1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봐요. 1번 A에서 만약에 발화시와 사건시가 동일하다면 서너멀어미 는을 사용하여 심는다. 그렇지? 만약에 A의 시점에서 말을 하는 거라면 심는다 라고 말을 해야 할 겁니다. 자, 2번이요. A에서 B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미래입니다. A에서 B를 나타내고자 하는 건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get 맞죠? 3번이요. A를 시간적으로 거리가 먼 C에서 A를 먼 C에서 그러면 아까 왼쪽에 뭐라 했죠? at, at이나 ot을 쓰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나는 묘목을 심었었지. 괜찮죠? 그러니까 니네 14번은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A에서 B를 이 관계를 잘 따져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4번 C에서 B를 회상이에요. 그리 먼 과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회상이잖아요. 자더라와 같은 표현이 어색한 것은 어미 더의 사용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아까 뭐랬죠? 주어가 1인칭의 경우에 쓰임의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라고 말을 했었지. 그게 이 경우예요. 내가 자더라 마치 관찰하는 것처럼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 틀렸고요. 맞고요. 5번이요. C에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선행할 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한 것보다 사건이 먼저 발생하는 건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를 나타낼 때 C에서 A 아니면 B 아니냐? 서너멀어미 at을 사용하여. 그래, at이면 내가 옛날에 묘목을 심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늘 밑에 누웠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이제 나무 아래에서 났다면 다 잤다 표현할 수 있다. 틀렸죠? 이제 그 다음 다 잤다. 이 두 가지. 이제와 다 때문에 이거는 잤다. 과거를 썼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번이 틀렸으니까 답은 5번이고요. 넘어갑시다. 아까 15번도 했었죠? 자, 넘어갈게요. 16번, 20번 봐. 철학 지문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바로바로 풀 거야. 읽으면서 바로바로 풀 거예요. 볼게요. 이거 정답률도 다 높아가지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니네가 설령 안 풀었다 치더라도 바로바로 확인되는 문제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변화라는 현상의 실제 자체에서부터 종류, 원인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김학재는 잔다. 똑바로 앉아, 똑바로.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믿었대요. 그는 그 믿음을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그치? 물을 흐르니까요. 말로 표현했다. 16번에 몇 번일까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로 모든 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설명했대요. 16번에 몇 번 얘기일까요? 몇 번이요? 몇 번? 몇 번? 1번이요? 2번이지. 그대로 나와 있죠. 자연현상.
새로운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같은 강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불꽃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과 변화하고 있는 불을 세 개의 근원적 요소로 보았다. 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입니다. 불. 참고로 오른쪽에 19번 먼저 잠깐 봐요. 탈레스는 물이래요. 달라.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고요. 19번에 보기에 있는 탈레스는 물이야. 계속 갈게요. 반면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라는 현상 그 자체를 부정했다. 파르메니데스는요, 변화 자체가 아니에요.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에는 변화 자체를 부정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변화를 긍정하는데 여기 파르메니데스는 부정했대요. 그는 존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 없는 거에서 생성은 불가능이에요.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 이것도 불가능이다. 또 세계는 존재하는 것들의 하나로 뭉쳐있고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변화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봤대요. 자, 16번 봐요. 16번에 몇 번이랑 관계 있는 얘기지? 16번에 파르메니데스가 어디 나오죠? 1번이랑 5번 나오는데 지금 읽은 건 1번일까요? 5번일까요? 5번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 왜요? 그냥 존재하는 것들이 뭉쳐있는 거지 5번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뭉쳐있는 거 아니야. 되게 쉬워요. 답은 5번이에요. 계속 가요. 따라서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감각을 통해 흔히 경험하는 변화를 믿는 현상이나 사실은 착각 또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16번에 1번 확인됐죠? 주변에 잘하는 사람 깨워. 야, 졸리면 뒤에 나가. 이제 자는 사람 보이면 내쫓습니다. 복도로. 바로바로 내쫓을 거예요. 이와 같이 변화란 현상의 실제성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제시된 이후에 상반된 거 두 개죠. 헤라클레이토스랑 파르메니우스랑. 헤라클레이토스하고 얘는 변화는 있다는 이야기고 파르메니데스는 변화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고 변화란 현상의 실제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제시된 다음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변화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펼쳤다는 문제 안 풀 거야. 각자 풀어요. 몇 번이냐? 20번의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그거는 쉬운 거니까. 그들은 변화에 대한 앞선 두 철학자의 견해를 받아들였지만 자,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랑 다 활용하는 거예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모두 다 활용을 하겠대요. 그 방식엔 서로 차이가 있어요. 플라톤은요.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한다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현실 세계. 플라톤은 이거를 현실 세계.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다음 변화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의견을 이상 세계에 적용을 했지. 그래서 이상은 변하지 않지만 현실은 변하지. 이게 뭐예요? 이원론적 세계관을 정립하였다. 나와 있죠? 이원 세계관을 확립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플라톤의 이상 세계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싫다고 본 겁니다. 이거 아니야 라고 본 거고요. 변화의 실제에 대한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의 상반된 견해를 어떤 방식으로든 둘 다 현실 세계로 끄집어 오기로 하였다. 둘 다 현실 세계로 끄집어 오기로 하였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플라톤. 그러니까 다 활용하긴 하는 겁니다. 다 활용하긴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둘 다 현실 세계로, 플라톤은 쪼개서. 쪼개는 게 편하긴 하는데 아래 좀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에서 기체와 형상의 개념을 통해 변화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기체란 변화의 토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 거기 나와 있죠. 줄 쳐봐. 기체란 끝까지 유지하는 거, 유지되는 거. 그게 기체예요. 형상이란 그 위에서 토대 위에서 구현되어서 감각적,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향이 난다거나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요. 기체가 좀 더 중요한 토대. 그리고 이 토대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오감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을 형상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될 거야. 현실 세계 감각 나타나는 걸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검은색의 머리카락 흰색으로 변할 때 어쨌든 머리카락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체. 검은색이었다가 흰색으로 바뀌는 거 그게 형상.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란 현실 세계 실체 기저에 깔린 머리카락이라는 기체 위에 검은색의 형상이 흰색 형상으로 대치된 형상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기체와 현상, 형상이라는 걸로 설명을 했지. 자, 그 다음 볼게요. 변화를 실체적 변화와 비실체적 변화로 구분하였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기 있을까? 이거 말 헷갈리지 맙시다. 실체적 변화, 비실체적 변화, 실체가 없다 있다 개념이 아니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실체적 변화란 실체의 변화 정도가 커서 기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이 바뀐 거. 그게 실체적 변화. 그 다음 밑에서 한 중간쯤 보면 비실체적 변화라고 하는 건 뭐래요? 비실체적 변화는 기체는 식별이 돼요. 그 안에서 바뀌는 거. 비실체적 변화는 세 가지요. 이거부터 볼게요. 밑에서 6번째 줄. 얼굴이 빨개지는 질적 변화. 그 다음 풍선이 커지거나 살이 찌거나 빠지는 양적 변화. 장소를 이동하는 장소 변화가 있다. 세 가지가 있지 큰 변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찐다고 못 알아보는 거 아니잖아. 얼굴 빨개진다고 못 알아보는 거 아니죠. 장소 옮긴다고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지. 그런 것들은 비실체적 변화. 다시 올라갈게요. 실체적 변화 예를 들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다. 변화의 전체 과정을 관찰하지 않는다면 애벌레가 소멸하고 나비가 생성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지. 바뀐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르메데스와 마찬가지로 없는 거에서 생기는 거 안 되고요. 없는 것으로 소멸도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변화입니다. 무조건 변화예요. 왜냐하면 모든 변화에서 그 다음에 하나 단어 넣을까요? 어쨌든 기체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체는 끝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단 그걸 우리가 못 알아보면 실체적 변화, 알아보면 비실체적 변화. 실체가 변했다, 실체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나머지는 했지. 자, 마지막 단락이요.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봤더니 이게 근대 자연과학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보는 의의가 나오고 끝나요. 자, 16번은 1번 했고요. 2번도 했고요. 3번 플라톤 이원론적 이야기했고 지금 근대 자연과학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나와 있죠. 16번에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번 봐. 윗글을 읽고 변화에 대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거 해야 되나? 5번 봐요. 변화의 실제에 대한 파르메니데스의 견해와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이상세계에 적용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야. 아니죠? 아까 뭐랬지? 무조건 다 현실 세계에 끌고 온다 그랬죠? 5번이에요. 18번. 거기 봐봐요. 기억. 변화 전은 초록색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변화한 후에는 짙은 색이라고 볼게요. 뭐가 바뀌어요? 색깔 바뀌어요? 뭐예요? 질적 변화예요. 비실체적 변화, 질적 변화. 기억은 비실체적, 질적 변화. 니은은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 우리는 물론 이게 하나라는 거 알고 있지만 누가 처음 보면 갑자기 뭔가 바뀐 것 같지 않냐? 이거는 실체적 변화예요. 디귿. 같은 개체라고 봅시다. 커졌죠? 살찐 거지. 비실체적 변화에서 양적 변화예요. 그거 찾으란 이야기야. 3번 봐요. 니은은 실체의 변화 정도가 커서 기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식별되지 않는 변화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올챙이가 개구리 된 거 우린 배웠으니까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를 거 아니냐. 그래서 3번이에요. 19번 봐요.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탈레스는요.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 봤대요. 아까는 불이라고 봤지. 그는 물이 본성상 여러 가지 변형되면서 다양한 사물을 구성하므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바뀌면서 바뀌지 않는데요. 그러나 근원적인 요소는 물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세계변을 가능하게 해주는 만물의 근원을 아르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플라톤 얘기랑 비슷합니다. 이걸 물이라고 치면 되지. 이게 다른 변하는 거고. 이런 아르케를 주장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들어지는 거나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까 이거 파르메니데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다 나왔던 얘기죠.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 없고요.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도 없고요. 1번 탈레스는 불이 아니라 물이에요. 2번 탈레스는 그래 아리스토텔레스 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도,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둘 다. 파르메니데스는 탈레스와 달리 만물의 요소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니 둘 다지 둘 다. 파르메니데스나 탈레스 모두 다 근원적 요소 자체는 변할 수 없다. 4번이요. 파르메니데스와 탈레스는 모두 물이 다양한 형태의 사물을 구성한다고 인식하였다. 이게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탈레스는 맞죠? 하지만 파르메니데스는 몰라요. 몰라서 안 되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5번 둘 다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는 그래 무에서의 생성,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다. 본문에 있지? 특히나 오른쪽 단에 한 A 바로 오른쪽에 있었죠? 답은 5번이에요. 20번은 아까 안 한다고 했지만 답은 4번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C 볼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어려운 게 아닌데 빨리 한번 21번만 해볼까? 니네끼리? 그 다음에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쉬운데 이게 정답률이 46이 나왔단 말이죠. 2분 줄게요. 2분. 2분이에요. 2분 줍시다.